어제는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우스만과 버클리의 웰터급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스만은 버클리를 상대로 언더독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비웃듯 버클리를 레슬링 게임에서 제압했고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을 얻었습니다. 일본 UFC 웰터급 랭킹 1위 벨랄 무하마드가 반응했습니다. 축하한다. 조만간 보자. 라고 얘기했고 인스타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짤과 함께 이 경기를 수년간 기다려왔다. 렛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벨랄의 콜아웃에 우스만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누구라고? 누구? 이에 전 챔피언 벨랄 무하마드라고 기자가 답변합니다. 이에 우스만은 다음 질문 누군지도 까먹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벨랄도 트윗으로 받아쳤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널 울게 만든 사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스만 기자회견 다른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오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오늘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렇진 않았어. 난 그저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 내 기술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했을 뿐이야. 오랜만이라는 걸 알아. 지난 경기에서 젊고 강하고 굶주린 선수와 싸웠잖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선수 중 한 명이었지. 그 경기를 들어가면서 난 개인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보포로 경기를 받았지. 그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레슬링을 잘한다는 걸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 날 무시하고 약간 무례하기까지 했지. 그래서 그 기술을 꺼내 보여줘야 했던 거고 내 게임의 모든 면을 다 리스펙해야 한다는 걸 알려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의 지난 패배를 보면 리온과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끝나기 전까지 네가 이기고 있었고 2차전도 접전이었다. 그리고 함자트와의 경기는 힘든 상황에서 수락했던 거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받는 건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가 얼마나 위대한 파이터인지 다시 상기시켜줄 수 있었다는 데서 오는 감정이었냐는 질문에는 딸을 키우다 보니 이런 것 같네. 아씨 솔직히 쉽지 않았어. 오랜만이기도 했고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승리를 따는 것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어. 몸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말하자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마음속에서 스스로 정말 많이 싸워야 했어.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지. 하지만 감사하게도 난 정말 좋은 팀과 서포트 시스템 그리고 가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파이트 위크에 은간우가 함께 있었는데 은간우가 UFC 이벤트에 등장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안다. 그런 상황에서도 UFC가 은간우의 참석을 허락해줬다는 게 좋았냐는 질문에는 아니 왜 안 되겠어. 은간우는 본인 형제를 응원하러 스포츠 이벤트에 온 것뿐이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다들 빅 프랜시스를 알잖아. 걘 아주 특별한 여정과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걸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거지. 걘 나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걸 존중해야 돼. 은간우가 함께 해준 건 나한테도 특별했어. 나도 걔를 응원하러 가는 것처럼 걔도 나를 응원해주는 거야. 저스틴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감사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목표는 타이틀샷이 맞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내 기술 중 하나만 써도 됐어. 근데 다들 알다시피 난 주먹으로도 KO 시킬 수 있어. 근데 상대가 그런 빈틈을 보이면 그걸 이용해야 하는 거잖아. 난 이 직업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야. 그리고 이건 엔터테인먼트야. UFC는 엔터 회사라고. 가장 빅파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럼 잭과 이슬람 경기의 승자와 맞붙는 거지. 만약 이슬람이 해낸다? 그럼 전 파운드 포 파운드와 현 파운드 포 파운드의 대결이 되는 거야. 그 경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23전 이후로 경기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번즈나 콜비, 마스비달, 톰슨 같은 세대의 선수들이 타이틀 경쟁에서 멀어지는 걸 봤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내가 세계 최고 중 하나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아니, 먼저는 그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게. 말했듯이 매번 이 옥타곤에 들어서는 모든 파이터들을 리스펙해. 근데 난 달라. 원래부터 달랐어. 그래서 내가 이 체급에서 그런 존재였던 거야. 난 달라. 단지 2년 동안 날 보지 못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야.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거지. 다들 오 링러스트 이러는데 난 옥타곤에 들어가 단 하나의 기술만으로 경기를 지배했어. 이 체급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혼돈인 상황인 웰터급의 매치메이킹도 해줬습니다. 좋아, 내가 매치메이커 역할을 해줄게. 버클리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어. 버클리는 이안게리 혹은 칼로스 프라치스랑 붙어. 션 브래디는 샤우카시랑 싸우면 되고 나는 이슬람과 제 경기 승자와 붙으면 돼. 간단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벨랄은요? 라고 묻자 우스만은 누구? 라고 답하며 무시했습니다. 또한 기자가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슬람이 잭을 이겨서 네가 이슬람을 이기고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함자트가 이기면 네가 미들급으로 올라가 함자트에게 복수하는 거냐 묻자 우스만은 동의한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벨라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스만과 버클레이 시합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우스만에게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지금 바쿠에 와있고 아침 9시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기를 봤는데 보길 정말 잘했어. 내 반응은 우스만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야. 우스만에게는 중요한 시합이었어. 3연패 중이었고 사람들도 의문점을 가졌지. 우스만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나? 무릎은 괜찮나? 근데 경기에 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 여전히 이 체급의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탑에 속해 있어. 오늘 모습도 좋았어. 아주 똑똑하게 했어. 초반에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는데 내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해준 승리의 핵심 전략을 들은 게 분명해. 버클리를 초반에 지치게 만들고 체력을 빼놔야 한다고 했던 거 말이야. 버클리는 내 영상을 안 봤어. 테이크다운 당하면 바로 폭발력 있게 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폭발력 있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 바로 일어나려는 그런 급박함이 전혀 없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 주짓수 훈련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6연승 중이기도 했고 코빙턴을 그런 식으로 이겨서 좀 자만하지 않았나 싶어. 우스만이 본인을 테이크다운 시킬 거라 보지 않았던 것 같아. 등 대고 누워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 좋지 않았어. 근데 내가 원했던 게 뭐냐면 난 우스만이 마이크 잡고 날 콜아웃 해주길 바랬어. 내가 볼 때 다음 경기로 가장 말이 되거든. 웰터급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말이 되는 유일한 경기잖아. 우스만과 나는 이미 스토리도 있고 서로 주거니 받기도 하기도 했잖아. 이건 확실한 넘버원 컨텐더 경기야. 우스만은 미들급, 웰터급 타이틀을 요구하고 있는데 난 랭킹 1위고 여전히 이 체급의 탑이야. 그러니 해보자고. 날짜랑 장소는 네가 정하면 돼. 난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넌 오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 테이크다운 시키지 못할 거야. 우리 둘이 싸우면 마치 오늘 5라운드 같은 상황이 경기 내내 이어질 거야. 버클리 같지 않을 거라고. 훨씬 더 힘들 거야. 우리 경기는 타격전 양상이 될 거라고 봐. 확실히 재밌는 경기가 될 거고 기대도 돼. 난 준비됐어. 기대되는 경기고 계속해서 기다려왔고 원했던 경기야. UFC가 이 경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러시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메락과의 경기 그리고 본인의 다음 시합 및 일리아와 이슬람, 비하인드 스토리 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정황상 이 인터뷰 시점이 이슬람의 벨트 반납 후 월장이 결정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직까지는 손이 다 낫지 않았다며 회복 중이라 전했습니다. 이 손으로 풀파워로 할 수 없는 상태야. 펀치도 세게 치지 못하고 안에 패드를 대고 핸드럽을 감아서 훈련해. 이렇게 한 후에도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펴서 펀치를 날리고 있어. 손가락으로 치는 거지. 잽을 칠 때도 말이야. 그래서 지금 경기를 수락하고 부상 상태로 캠프에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으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지난 경기 때 그랬거든. 뭐 지금 이걸로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난 졌고 그게 팩트야. 뭐 이랬다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날 위한 신의 뜻이었고 받아들일 뿐이야. 만약 신께서 승리를 원하셨다면 내 손은 부러지지 않았겠지. 판정단들도 그렇게 판정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판정단은 1라운드를 메라반한테 줬어. 판정단 중 하나는 1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도 걔한테 줬더라고. 경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4, 5라운드는 맞아. 내가 내준 게 맞아. 진 게 맞아. 그건 명백해. 하지만 3라운드는 글쎄 그건 판정단의 판단에 달려있긴 했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냥 그런 거야. 부러진 손이 확실히 영향을 줬어. 하지만 신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이슬람이 말하길 경기 한 달 전에 네가 다쳤다고 했다는 말에 우마르는 맞아 이 손가락 결국 경기 중 부러졌어. 뼈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어. 그리고 7월 12일 스파링 도중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 뼈 조각이 부서져 떨어졌고 그 뒤로 12일 정도인가 2, 3주는 달리기밖에 할 수가 없었지. 그러던 중 경기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손 전체를 감싸는 보조기를 맞췄고 그걸 착용한 채 훈련했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손은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닫혀 있었고 경기 도중에는 또 다른 쪽이 부러진 거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변명하는 게 아니야. 경기를 받기로 선택한 건 나고 내가 그 시합을 원했어. 만약 이겼다면 지금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겠지. 난 경기에 나타났고 남자답게 싸웠어. 그 경기로 내 캐릭터를 잃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단지 경기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신의 뜻대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다시 메락과 싸울 수 있을 것 같냐 질문에는 그러길 정말 바라지. 리매치를 원해. 내 부러진 손이 변수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다르게 끝날 수 있었다는 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메랍이 은퇴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싸우지 못한다고 해도 난 여전히 챔피언이 될 계획이야. 그 리매치가 열리지 않더라도 나한테는 비극적인 일이 아니야. 거기에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걔가 경기에서 날 압도했던 것도 아니었어. 날 테이크다운 했지만 눌러놓지 못했지. 벨라리 에드워즈를 이겼을 때 그런 게 압도지. 밑으로 끌고 가고 두들겨 패고 박살을 냈잖아. 하지만 내 경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부러졌을 때도 경기 중에 아 부러졌구나
하고 바로 알았어. 그래서 코너로 돌아가면서 이걸 말해 말어 이랬는데 그냥 하지 않기로 했지. 왜냐? 하빕이 뭐라고 할지 이미 알거든. 하빕은 옵션은 없어. 그냥 안에서 죽어 라고 했을 거야. 그 부러진 손을 갖고도 계속 공격을 날렸고 적중시키려 노력했어. 근데 있잖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보호 본능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주저하게 돼. 온전히 집중되지가 않지.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첫 3개의 라운드를 내가 가져갔다 확신했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헌터 캠벨이 다게스탄에 왔던 것에 대한 질문에는 헌터 캠벨은 이슬람을 보러 온 거야. 헌터는 본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 하비비 때 코너 경기를 성사시킨 것도 걔가 한 거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헌터 캠벨은 격투기의 엄청난 팬이라 들었어. 이 스포츠를 사랑하고 빅매치를 만들고 싶어해. 헌터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솔직히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UFC는 이슬람이 월장하길 바랬어. 토프리아를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어해. 이슬람이 월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UFC가 일리아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경기를 많이 팔 수 있겠다 믿는 거지. 원래 이슬람의 플랜은 벨랄이 이기면 라이트급에서 벨트를 방어하는 거였어. 토프리아를 상대로 말이야. 이제 벨랄이 빠졌으니 이슬람이 웰터급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신의 뜻이라면 더블 챔프가 되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럼 이슬람이 라이트급 벨트를 반납하지 않는 거냐고 묻자 우마르는 응, 벨트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슬람은 벨트를 반납할 계획이 없어. 여전히 라이트급에서도 싸우고 싶어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이 미들급까지 월장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니, 이슬람은 그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 캠프 중에 걘 최대 86kg야. 그러니 지금 이슬람이 웰터급으로 월장하려면 벌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웰터급에서 싸우려면 말이야 근육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마르는 2025년 말 누가 벤트급 챔피언일 것 같냐는 질문에 메랍일 것이라 예상했고 메랍에 대해 평가하길 그래플링적으로 수준 높은 스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순수 힘이 강하다 평가하기도 했고 본인이 다음 시합에 치마이포가 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 다음 경기에 타이틀샷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